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상시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저장하고 인쇄를 해서 원거리로 전송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 시간과 공간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간과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니까요. 보기를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키는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그랬는데요.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이런 것들은 토글 키라고 합니다. 여기 2번에 보면 캡스락과 같은 키가요. 대문자와 소문자 하나의 키인데 두 가지 기능을 하죠. 이런 기능들을 토글 키라고 합니다. 여기 2번에 보면 그 자주 사용되는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하나의 키로 묶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기능 키의 역할이에요.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3번 Shift, Alt, Control과 같은 조합키는 단독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다른 키와 조합해서 사용한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컨트롤 키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C 그러면 이제 복사라는 조합 키입니다. 컨트롤 알트 쉬프트는요. 혼자서는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고요. 다른 키하고 조합해서 사용하는 키가 되겠습니다. 4번의 프린트 스크린은 현재 활성화된 창을 클립보드에 저장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현재 활성화된 창을 클립보드에 저장을 하려면 Alt키하고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Alt키까지 눌러주면 이제 현재 활성화된 창, 열려진 창이란 뜻이에요. 사용하고 있는 창, 이게 저장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영문은 1바이트, 한글은 2바이트라고 했는데요. 유니코드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런 글자들을 다 2바이트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글꼴 구현 방식은 자, 글꼴 구현 방식은 워드 프로세서를 작성할 때 글자 모양을 표시해주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어를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래픽과 텍스트를 종이, 필름, 모니터 등에 인쇄하기 위한 페이지 설명 언어, 그래서 페이지 기술 언어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전자문서의 형태입니다. 문서를 프린터 대신에 화면으로, 모니터로 주로 출력하기 위한 PDF와 같은 형식을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자의 외곽선 정보를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제공해서 위즈웍, 보여주는 대로 인쇄해주는 그런 방식을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하죠. 자,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요, 글자를 곡선이나 선분의 집합으로 그려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요. 비트맵 같은 경우는 점으로 글꼴을 표현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분 이렇게 나오면 벡터 기억하시고요. 점으로 표현했다. 비트맵. 프로타입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이제 그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위지역 글꼴 지원 방식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잘라낸 그림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할 때 만들어 놓은 그래픽 데이터의 모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클립 아트라고 합니다. 개체라는 것 자체는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도형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모임일
개체라고 하고요. 요거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클립 아트. 문서 작성 시 사용되는 공백, 그런 것들은요, 요거 자체는 마진입니다. 레그드라는 것 자체는요, 문서의 오른쪽이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 자체는 레그드라고 하죠. 캡처, 화면에 표시된 문자나 도형의 정보를 하나의 파일에 저장하는 것 맞습니다. 4번, 서로 관련성 있는 텍스트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그와 관련성 있는 문서를 참조하는 형식이다. 이런 건 하이퍼 텍스트라고 그래요. 글자를 연관성 있는 글자들을 이용해서 마우스 손 모양이 나왔을 때 그 문서와 관련성 있는 문서로 이동하는 겁니다. 6번, 다음 중 문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문단이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문서를 이렇게 작성했을 때, 엔터를 치지 않고, 보여주는 그런 문서의 크기가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엔터를 쳐서 강제로 문단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인데요. 4번이 되겠습니다. 한 행의 내용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커서는 다음 행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자동으로 이동이 되기는 하겠지만 엔터라는 걸 써서 강제로 문단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7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치환, 바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치환은 변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바꾸기 한 후에는 문서 전체 분량이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요. 이제 A라는 글자를 F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F를 다시 A로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문서 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8번, 다음 중 온라인 전자출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출판에 대한 문제인데요. 1번, 정확성과 신속성은 떨어진다. 아주 더 정확하고요. 신속성은 오히려 더 높습니다. 2번, 온라인 출판은 우선 종이로 먼저 출판한 후 온라인으로 출판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종이로 출판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라인 전자출판이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으로 출판을 합니다. 3번, 검색이 쉬워 독자가 필요한 내용만을 검색하여 읽을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자료를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공간이 필요하며 용량은 크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공간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멀티미디어 데이터 이런 것들은요.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이 아주 커야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교정보호의 사용법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교정보호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정해진 부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표기하는 색깔은 원고의 색과 다르게 눈에 띄는 색깔,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같은 색으로 교정부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수정하려는 글자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고요. 4번이 틀렸는데요. 교정할 부호는 알아볼 수 있다면 서로 겹치더라도 문제 없다 그랬는데요. 겹치게 되면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각도를 크게 합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교정보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보기 1의 문장이 보기 2 문장으로 수정되었을 때 사용된 교정부의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1이고요. 보기 2인데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요. 이것을 이제 내어쓰기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내어쓰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 이렇게
줄 잇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여기 사이 띄우기, 이렇게 사이 띄워지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교정 부호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문장에서 다양한의 다 글자 왼쪽에 마우스 포인터를 위치하여 화살표가 나왔을 때 2번 클릭했을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단락이 2단락이 있어요. 문단이 2개가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부터 뭐뭐 한다까지가 한 단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에부터 기재한다까지가 2번째 단락, 2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자 왼쪽에다 두고 2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의 문단이 선택이 됩니다. 3번 클릭을 하게 되면 문서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네, 한 줄이 선택이 되려면은요,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해주면 됩니다. 단어가 선택이 되려면은요, 단어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 더블 클릭, 단어에 커서를 갖다 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다음 중 문서의 주제별 파일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문서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주제별이다라고 한다면 문서의 내용에 크게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이 주제를 토대로 해서 대중소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는데요. 품목이나 물건, 사업 활동이나 기능 등 어떤 명칭을 표제로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소로 분류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3번 작성된 문서 전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서식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기능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글자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진하게 글자 크기, 글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단의 정렬 이런 것들은 이제 문단 모양에 관한 겁니다.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미리 정의해 두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스타일 기능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캡처는요. 화면의 일부분을 그림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고요. 복사는 똑같은 것들을 복사하는 건데 자, 이때 복사는 글자 속성 같은 경우는 복사가 되기는 하는데요. 문단까지를 한꺼번에 하려면 스타일이 더 좋겠습니다. 치환은 변경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한자의 음을 모를 경우 내가 한자를 읽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부수나 총 획수를 입력을 하거나 외자 입력, 투 스트로크 입력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고요. 한자의 음을 안다, 읽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는 반대로 돼 있네요. 한글 한자 음절 변환, 단어 변환, 문장 자동 변환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한자 단어를 한자 단어 사전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블록을 지정하여 한자 변환할 수 있으나 문서 전체를 지정하여 변경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부분도 되고 전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15번 다음 중 공문서의 처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4번이 되겠는데요. 문서는 신중한 업무 처리를 위해 당일보다는 기한에 여유를 두고 천천히 처리하도록 한다 그랬는데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공문서 같은 경우는 즉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즉시 처리한다. 이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16번 다음 중 파일링 시스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파일을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4번입니다. 문서의 보안을 위해 개인이 보관하고 담당자만 검색할 수 있게 한다 그랬는데요. 개인이 이제 뭐 서랍 속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다른 문서에 끼워 보관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나 수치 같은 것들을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때 표를 이용해 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 개의 행, 그다음에 여러 개의 연루, 그다음에 각각은 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 안에 표를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될 텐데요. 표의 속성에서 확대나 축소, 그림자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표의 속성에서는 표의 크기를 변경한다든지 표의 테두리, 뭐 캡션, 배경색 이런 것들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8번 다음 중 전자출판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런 전자출판에 대한 용어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디더링, 기존의 그림을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형, 수정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그랬는데요. 요거 자체는 리터칭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더링이라는 것은요,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주는 걸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편집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인데요. 스타일은 문서에 복잡한 수식을 입력할 때 쓰는 기능이다 그랬는데요. 이거 자체는 수식 편집기죠. 수식 편집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등록해 두고 여러 번 불러다 쓸 때 사용하는 기능을 스타일이다 라고 합니다. 20번 다음 중 공문서에 끝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3번인데요. 기재사항이 서식의 칸 중간에서 끝난 경우에는 다음 줄의 왼쪽 기본선에서 한자 띄우고 끝을 표시한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쓰고 끝났다는 뜻이에요. 이럴 경우는 그 다음 칸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하 빈칸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2과목 PC 운영체제 2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로그인 옵션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시작에 설정해 보면요. 계정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윈도우즈를 로그인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그 종류가 아닌 것입니다. 자, 보안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밀번호, 이걸로도 이제 로그인 옵션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암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권장하는 건 헬로우 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 그리고 이제 지문도 있습니다. 헬로우 지문 있고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사용하는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선택한 후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하면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삭제된다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USB 메모리는 이제 외부 메모리예요. 여기서 삭제를 하게 되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번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가장 최근에 최근에 삭제한 파일부터 지워진다 그랬는데요. 가장 최근이 아니고요. 가장 오랫동안 오래전에 삭제한 파일부터 지워집니다. 삭제할 파일을 선택한 후 Shift 딜리트 키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지워진다가 아니고요. 딜리트 키 누르면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Shift 딜리트 키 누르면 휴지통으로 이동하지가 않고 곧바로 삭제가 되고요.
휴지통의 크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크기를 킬로바이트 아니고요. 메가바이트 단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2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 선택하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탐색기에서는 홈 메뉴에서 새 폴더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에서 Shift F10이 아니고요. 컨트롤 키하고 그다음에 Shift 그리고 N 이게 이제 바탕화면에서 새 폴더를 만드는 바로가기 키입니다. 꼭 바탕화면이 아니어도요. 파일 탐색기 폴더에서 컨트롤 Shift N 눌러주면 새 폴더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2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것은요. 아이콘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 나오는 아이콘 이것을 바로가기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앱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요. 하나만 작성 가능하다 그랬는데요.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25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계산기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윈도우즈 10에서 제공해주는 이 계산기 기능에는요. 표준용과 공학용, 날짜 계산, 프로그래머용, 그래프 등이 있고요. 표준 계산기는 사칙 연산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별도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통화환율에서부터 뭐 무게나 질량까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그런 어떤 그 변환기를 써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학용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와 같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연산들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 산술 시프트나 논리 시프트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머용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짜 계산은요. 뭐 두 날짜 사이의 차이 또는 뭐 추가하거나 뺀 날 이런 걸 계산을 하는 곳이고요. 이런 일정 관리라든지 알람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프로그래머용에는 2, 8, 10, 16 진수와 같은 계산, 그리고 비트 시프트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6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파일이나 폴더의 복사, 이동,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임의의 폴더를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시키려면 해당 폴더를 드래그 앤 드롭. 자, 다른 드라이브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게 되면 복사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폴더창에서 방금 전에 삭제한 파일은 컨트롤 Z 누르면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할 폴더에 하위 폴더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에 딜리트 눌러서 삭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그 폴더의 여부와 상관없이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Shift 누르게 되면은요, 요거는 이동이 됩니다. 다른 드라이브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이동이 실행이 됩니다. 27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인데요. 클립보드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이동이나 복사나 캡처 등 작업을 한 것을 저장해주는 임시 기억 장소입니다. 자, 이 클립보드의 내용은 마지막으로 사용된 하나만 삭제된다 그랬는데요. 이 클립보드는 여러 개를 클립보드에 넣을 수가 있고요. 하나씩 지울 수도 있고 한꺼번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2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그림판 3D, 3D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그림판 3D는요, 윈도우즈 10에서 기본적으로 설치된 3D 모델링 앱입니다. 그래서 2D, 2차원으로 만든 그림을 3차원 형식으로 보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열기할 때는 JPG, GIF, PNG 이런 것들은 이미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열기할 수 있는데요. MP3나 MP4 형식은요, 요거는 미디어 형식이에요. 음악이나 동영상 형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열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접근성에 대한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 접근성이라는 부분에는요, 시각이나 청각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돋보기 기능도 있고요. 화면의 내용을 읽어주는 나레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시켜주는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3번이 없는데요. 마우스의 왼쪽과 오른쪽 기능을 다룬다. 이것은요. 마우스라는 속성에 가보면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프린터 추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2번인데요. 기본 프린터는 2개까지 추가할 수 있고 다른 프린터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기본 프린터는 1개까지만 추가할 수가 있고요. 다른 프린터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지정하지 않고도 인쇄되는 프린터를 기본 프린터다라고 합니다. 31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제어판에 전원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전원 옵션에서는요, 그 컴퓨터 디스플레이 창에 화면을 끄기 한다든지 아니면 PC에 절전 모드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것을 전원 옵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 2번인데요. 특정 시간이 지나면 모니터 화면에 보호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한다. 10분이 지났을 때 모니터 화면에 특정 그림이 나오게 한다든지 그래서 모니터를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설정해 보면 개인 설정이 있고요. 여기에서 잠금 화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시간을 설정을 해서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디스크 검사를 수행하면 불필요한 파일을 검색하고 삭제한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불필요한 파일을 검색해서 삭제하는 기능은 디스크 정리에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디스크 검사 같은 경우는요, 디스크의 어떤 물리적인 손상을 검사해주고 복구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서 시작의 설정의 업데이트 및 보안, 그중에 윈도우 보안의 기능 연결이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정답 4번인데요. 바이러스 및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설정이라고 했는데 자,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설정에 관한 것은 그 윈도우즈 보안에 보면은요.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바이러스 및 위험 방지에서는요, 바이러스를 검사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34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에 디스크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디스크 검사는 디스크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인 손상이나 오류를 검사해주고 복구해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2번에 나오는 CD-롬이나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디스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35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장치 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내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웨어 장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장치 관리자입니다. 정답은 2번인데요. 설치된 하드웨어 제거는 프로그램 및 기능창에서 해당 하드웨어의 드라이브를 제거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하드웨어의 제거에 관한 것은 마찬가지로 이 설치되어 있는 장치 관리자 탭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거는 프로그램 및 기능 이곳에서 제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36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윈도우즈 디펜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정답 3번인데요. 전자메일을 보내거나 받을 때 알림 설정을 한다. 자, 알림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전자메일은 아니고요. 허용되는 앱 목록을 이제 연결을 포함해서 들어오게 할 것인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앱에 대한 알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37번 한글 윈도우즈 10의 비디오 편집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윈도우즈 10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비디오 편집 기능에서는요. 사진 파일 같은 걸 불러와서 비디오 파일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mp4 파일을 불러오게 하여 일부분을 자르기 하는 기능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스토리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스토리보드에다가 넣은 다음에 이 일부분 자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38번 다음 중 한글 윈도우즈 10의 디스크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NTFS 파일 시스템에서 볼륨 레이블은 최대 32자까지 입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빠른 포맷을 하게 되면 불량 섹터를 검색하고 포맷한다 그랬는데요. 빠른 포맷은 그냥 포맷하는 거지 불량 섹터까지는 검색하지 않습니다. USB 드라이브도요. 부팅 디스크로 만들 수가 있고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포맷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인터넷 연결과는 상관없이 포맷을 할 수가 있습니다. 39번 다음 중 웹 브라우저인 크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크롬은요. 구글사에서 만든 텍스트 기반이 아니고요. 그래픽, 그림을 기반으로 만든 인터페이스 웹 브라우저입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은 한글 윈도우즈 10의 네트워크 장비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그랬습니다. 자, 인터넷에 접속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고요.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전송한다. 자, 여기서 핵심어가 최적의 경로예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사용자한테 접속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빠른 경로, 최적의 경로를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접속한다라고 한다면 라우터가 되겠습니다. 허브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컴퓨터를 연결할 때 사용해주는 장비가 되겠고요. 리피터는 증폭, 신호가 약해질 때 이걸 증폭해서 전송해주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게이트웨이는요,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제 다른 네트워크로부터의 들어오는 출입구,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상과목 PC 기본 상식 41번 다음 중 컴퓨터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애니악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한 계산기이다 그랬는데요. 이 애니악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내장 방식을 사용한 최초의 컴퓨터는요. EDSAC, 에드삭 컴퓨터이고요. 컴퓨터 내부에 기억장치에 저장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4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코드는 했습니다. 자, 데이터 통신이나 정보 교환에서 전송 오류를 검출하고 교정하는 코드. 그래서 두 개의 비트의 오류 비트를 찾고요. 한 비트의 오류를 교정한다. 자, 여기서 핵심어는 오류도 찾아내고요. 오류도 교정을 한다라고 하면 해밍 코드가 됩니다. 페리트 비트 같은 경우는요, 오류 검출을 해줍니다. 하나의 비트에 대해서 오류를 검출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그레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인접 비트 사이에 1비트가 변화해서 오류를 찾아주는 코드가 됩니다. 자, XS3 코드는요, BCD 코드에다가 3을 더한 코드를 XS3 코드다라고 합니다. 43번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컴퓨터는요, 데이터 그 형태에 따라서 크게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는데요. 디지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칙 연산에 이용을 하면서 논리 회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와 문자와 같은 그런 딱딱 끊어지는 데이터, 이산적인 데이터를 쓰고요. 상대적으로 아날로그에 비해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미적분으로 병렬 연산을 해주고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것은 아날로그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중 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USB 포트는 최대 127개까지 직렬 장치를 연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자, PS2 포트는요, 우리 개인용 컴퓨터에서 사용해주는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거 연결할 때 사용해주는 포트가 되겠고요. IRDA는요, 적외선 통신에 사용을 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포트로서요, 케이블 없이 기기 간의 데이터를 전송 가능하게 해주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1은요, 요거는 직렬 포트예요. 그래서 마우스나 모뎀에 연결을 해줍니다. 병렬 포트로서 프린터에 연결해주는 포트는요, LPT1 포트가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중 연산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중앙 처리 장치에 있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는데요. 그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산, 계산에 이용하는 장치가 되는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한다. 요거는 제어 장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령과 관련된 것들은 제어 장치고요. 계산과 관련된 것들은 연산 장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6번 다음 중 컴퓨터의 입력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플로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건축과 같은 도면, 이것을 출력해주는 출력 장치가 되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가 가져야 할 특징만을 묶은 것은 했습니다. 자,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인 DBMS는요, 중복 데이터가 최소화가 돼야 되겠고요. 데이터는 독립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타 또 특징이 있는데요. 데이터가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무결성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은 공유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DBMS가 가져야 할 특징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보기의 내용은 무엇에 대하여 설명한 것인가? 중앙처리 장치 내에 존재하며 자료의 이동을 위해 임시로 결과를 저장해 두는 고속의 기억 장치 그러면은요 레지스터예요. 자, 이 레지스터는 제어 장치나
또는 연산 장치 안에 있는 각종 레지스터를 다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고속의 저장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1, 2, 3번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연산 기억 장치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연관 메모리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정보를 찾을 때 주소를 쓰지 않고 그 내용을 이용해서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이 연관 기억 장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CPU하고 기억 장치, 주기억 사이에 존재하는 메모리, 그러면은 디스크 캐시 메모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상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띄어다가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해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확대하는 기법, 이걸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다라고 합니다. 4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서로 연결된 2개 이상의 처리기에서 2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수행하여 연산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자, 이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되면은요,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은 병렬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RISC와 CISC 방식이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급 컴퓨터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에 따른 프로세스 종류가 되겠는데요. CISC는 이제 회로가 좀 더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속도는 좀 더 느리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386이나 486 컴퓨터들을 사용할 때 설계했던 방식이 되겠고요. RISC는 이제 CISC보다 이제 회로 구성이 좀 더 간단하고요. 적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가 빠르고 네트워크 서버나 뭐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에서 사용했던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스 설계 방식이 됩니다. 자, 이 분산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처리할 수 있는 장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분산 처리 시스템 방식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이러스는 자,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으며 다른 파일을 변형한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운영체제로부터 피해 사실을 숨기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건 은닉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자, 클러스터 바이러스는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디스크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시에 실행되는 바이러스가 되겠고요. 이 논리폭탄 바이러스는요, 사용자의 컴퓨터에 숨어 있다가 자, 특정한 날짜나 시간, 뭐 파일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 어떤 특정 행동을 하게 되면 실행되는 바이러스가 됩니다. 원 바이러스는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됩니다. 51번, 다음 중 바이오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바이오스는 롬 바이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롬은 그런데 펌웨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 컴퓨터에 대한 어떤 입출력 장치나 하드디스크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다음 중 멀티미디어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사진의 현상 과정 중에 빛을 쪼여주면 색채가 반전되는 효과, 요거는요, 솔러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터레이싱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가 처음에는 이제 거친 모자이크로 표시가 되다가요, 이제 서서히 선명해집니다. 그런 현상 자체는 인터레이싱이라고 합니다. 53번, 다음 중
비밀키 암호화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암호화 기법엔 크게요.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 있고요.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건 4번인데요. 이 비밀키 알고리즘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이제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속도가 느린 그런 암호화 기법은 공개키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정보 보안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화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방화벽이라는 것 자체는요, 외부의 어떤 불법적인 패킷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인데요. 쉐어웨어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 및 배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요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오픈 소스라고 합니다. 즉 공개형 소프트웨어가 돼요. 이런 건 누구나 쓸 수가 있는데요.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동안만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마음에 들면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5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모바일 운영체제는 자, 구글에서 개발한 개방형 운영체제 그러면 안드로이드 딱 나와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개방형 소프트웨어로서요. 단말기 제조사나 이동통신사 등이 무료로 인터넷과 메신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안은 좀 취약합니다. 자, iOS 같은 경우는 애플사에서 만든 운영체제가 되겠고요. 클라우드 OS는요, 이제 앱을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웹에서 바로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 윈도우 폰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체제가 되겠습니다. 57번 다음 중 정보화 사회의 최신 기술 중에서 사물 인터넷, Io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과 인간 간에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가 사람 개입 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IoT라고 하죠.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한다. 그러면은요, 클라우딩 컴퓨터라고 합니다. 5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금융 사기 수법은 자, PC에 악성 코드를 감염한 다음에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절차 이것을 이제 보안카드 번호도 입력을 하라고 해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류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서요. 이체 정보가 미전송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동일한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서 본인의 범행 계좌로 이체를 해주는 그런 금융 사기 수법 그러면은요 메모리 해킹이 됩니다. 자, 스미싱 같은 경우는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피해자도 모르게 소액 결제해주는 그런 금융 정보 탈취해주는 금융 수법이 되겠고요. 파밍 그러면은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해서 금융 정보를 탈취합니다. 스니핑은요. 네트워크 주변을 막 지나다가 그 패킷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출제 유형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보통신망은 자, 많은 양의 통신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기밀 보장이 돼야 된다. 응답 시간이 빨라야 된다.
하나의 통신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모든 지점의 단말기를 서로 연결한 형태다. 자, 단말기가 많다 하더라도요. 이게 고장이 나더라도 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통신망 형태는 메쉬, 망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통신회선의 수는 가장 많은데요. 우회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회선이 고장이 나더라도요. 우회로 다른 곳으로 전송이 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자, 성형은 중앙에 컴퓨터가 있고요. 원거리의 컴퓨터가 이렇게 1대1로 연결되는 통신망 형태가 됩니다. 링형은요, 원형입니다. 원형의 링의 형태에다가 단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트리, 계층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의 컴퓨터하고 가까이 있는 컴퓨터가 이렇게 1대1로 연결되어 있고 또 컴퓨터가 또 다른 컴퓨터가 또 중앙이 돼서요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분산 처리에 자주 사용해 주는 그러한 통신망 형태가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개인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1번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등과 같이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자, 2번에 나오는 개인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견해 등과 같은 간접적인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3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요. 4번에 나오는 이 내용이 돼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가 됩니다. 4번에 나오는 프라이버시권은요. 여기 나오는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보 주체가 지켜야 할 권리, 이렇게 반대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